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서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제 말 그대로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해 관련 학생은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뭐 사건 당시에 뭐 주변에 있던 학생들 아니면 이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뭐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뭐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뭐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진술을 요렇게 해야 된다는 정도로 했지, 이 각 사안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준비해야 되고 각 사안마다 법리적인 부분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데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냥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억울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이제 뭐 행심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가서 뒤집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